난리가 났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전국 120명으로 늘었습니다. 또한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한 학원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접촉한 학생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학원 강사가 본인의 직업과 동선에 대해 거짓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인데, 이에 인천시는 비슷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인 홍석천은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에게 자진해서 검사를 받을 것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는 아우팅에 대한 걱정이 크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지만 지금은 가족과 사회의 건강, 안전이 우선이다라 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태원 클럽에 이번 황금 연휴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들키기 싫어서 검사 받으러 가지도 않고 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우리나라의 대처는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태원 사태가 확산하자 계약을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이는 고3 등교 개학일을 앞두고 내린 결정인데 빠른 판단으로 많은 이들이 놀라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방역당국은 1개월간 클럽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벌칙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한국의 이태원 사태가 알려지자 일본에서는 각종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번 사태를 한국의 잘못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지만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은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다,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에서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등의 의견입니다. 일본의 후지TV에서는 한국의 이태원 사태에 대해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여기에 출연한 미야자키 현 지사는 GPS, 신용카드, CCTV 등으로 한 명씩 추적한다며 한국의 시스템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반면 일본에 대해서 말하기를 팩스로 대응하고 있는 곳은 세계에서 일본뿐이며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PCR 검사를 했는지 다 종이에 손으로 써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 역시 한국의 집단 감염 추적 시스템과 방역 지침이 왜 신뢰감을 주는지 분석했습니다. 요시자키 에이지 칼럼니스트는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 배경에는 감염자 행동을 추적하는 시스템에 있다며 주민등록 번호를 통해 보건당국은 감염자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해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지금 이런 제도나 인프라가 보급되는 것은 무리다, 이것이 한일의 크게 다른 점이다 라 말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한 싱가포르와 독일과 같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확진자 수가 1000명 이하로 떨어지자 1단계 종식을 선언하고 봉쇄 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다시 넘어서며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3월 23일 등교 계약과 일상 복귀를 선포했지만 이주 노동자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했습니다. 지난 3월 1일 확진자는 106명밖에 없었지만 13일 오전 9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24,671명이 되었습니다. 외신은 한국과 독일, 싱가포르의 사례를 보며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려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 한국이 재확산을 어떻게 막을지에 대하여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태원 클럽에 간 사람들에 대해 신원이 노출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양성으로 밝혀지더라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고 2차 감염 우려가 있는 동선만 최소한으로 공개하겠다 말했습니다. 이태원 클럽 사태가 신천지보다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에 한국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강철문이었습니다.